안녕하세요. 꿈프로TV 진행자 교사 배규정 교사 김경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강동선 소장님과 함께 행동 중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요즘 AV 하면 행동 중재에 관해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행동 중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행동 문제는 우리가 그 오년 박사님 이제 금쪽이 상담소 아시죠? 네. 예전에 우리 아이는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 SBS에 있었어요. 네. 그때 행동 중재가 좀 이슈가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직접 투입되는 방식. 근데 이전에는 행동 중재하면 뭔가 치료실에 가서, 네. 아니면 어디에 가서, 아니면 전문가가 투입돼가지고 교육을 받으면은 우리 아이가 많이 좋아질 것이다. 네. 특정 도전적 행동이 있을 때 많이 중재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아이를 변화시키는 건데, 그 변화가 되려면은 그 환경이 변화돼야 된다는 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전문가가 가더라도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 안 그러면은 관련된 분들하고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영상을 보든, 아니면 직접 관찰을 하든, 네. 협의를 하든 해서 이 행동의 환경에서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면 선생님이 과연 지도 방법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실 환경을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가정의 환경은 어떤지, 내가 우리 아이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네. 환경 체제의 변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행동 중재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동 중재를 할 때 어떠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한데요.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동 중재는 모든 이제 뭐 아이들, 뭐 우리가 보통 뭐 발달장애라고 해서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아니면 성인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행동 중재에 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절차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바로 행동 중재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럼 전문가를 아마 초빙하게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전문가가 가서 관찰하고 여러 가지 분석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직접 투입돼서 그 사람하고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건 아니라고 네. 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잘 파악해서 직접 부모님하고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행동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걸 파악하고,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중재할 것인지, 그리고 중재할 때는 어떠한 방법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뭐 가장 예를 들 수 있는 게 금쪽이 상담소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보면 화면을 보면서 어떤 순간에 잠깐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때 아버지, 어머니, 환경 이런 걸 오히려 이렇게 변화주면 좋겠다.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느냐, 환경만 변화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아이가 뭔가 여기에서 또 이겨낼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 또 따로 따라와줘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은 모든 환경이 아이한테 적응될 수 있는 환경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일반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 또한 일단은 환경 안에서 안정을 찾고 나서 여기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환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좋은 바람직한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 또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전반적으로 훈련 프로그램, 환경 체제를 변화시키는 프로그램, 이렇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변이를 통해서 행동 중재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런 효과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ABA가 행동 문제를 많이 하는 건 약간 네. 과학적 네. 접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 측정을 이렇게 네. 보통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측정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정도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행동 중재가 이루어지고 나서 행동 변화, 그리고 한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잘 유지되고 있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게 아마 우리가 뭐 정확하게 데이터 측정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네. 아마 행동 중재를 이렇게 받고 나면은 내가 아이하고 이런 중재를 원만하게 한 것 같다. 그러면 아이의 행동이 변하면은 다 느낄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 요새는 네. 조금 보면은 이전보다는
도전적 행동이 많이 줄어들었다. 네. 안 그러면 내가 원하는 행동을 더 많이 잘하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꼭 네.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아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음. 근데 전문가가 투입된다고 하면은 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약간 그래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은 조금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행동 중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답변해주신 강동선 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강의에 대해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